이번에는 크론잡, 데몬셋, 그리고 스테이트풀 셋에 대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cronjob.yaml 파일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API 버전은 배치로 시작하는 V1 버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각 리소스마다 사용하는 API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느 API 버전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kind는 cronjob이고요. 앞에 C와 J가 대문자로 사용이 됐죠. 자, 메타데이터 부분의 이름에는 헬로 cronjob으로 만들어졌고요. 스펙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스케줄입니다. 네, 그래서 학습한 대로 매 분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맨 앞자리에 슬래시 1. 자, 여기 숫자 1이 만약에 5분마다 실행이라면 슬래시 5로 바뀌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매 분마다 혹은 매일, 매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이 크론 잡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잡 템플릿이라는 필드가 나오고요. 이 잡 템플릿은 저 주기 동안 무슨 역할을,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그런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펙 밑에 실제로 템플릿, 스펙 컨테이너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 잡 또한 파드를 생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수행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비지박스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컨테이너를 생성을 하는데요. 네, 파드를 하나 생성하고 이때 실행하는 커맨드 명령어가 echo hello cron입니다. 즉, 이 echo라는 리눅스 명령어는 화면 출력 명령어인데요. 1분에 한 번씩 hello cron이라는 그런 문자열을 1분에 한 번씩 호출하도록 그렇게 파드가 생성이 되고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리스타트 팔러시를 보시면 onfailer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작업이 실패가 되면, 즉 크론 작업 자체가 실패가 되면 리스타트 하겠다라는 설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크론 잡을 생성하실 때는 잡 템플릿이라는 필드, 그리고 리스타트 펄러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임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데몬셋.yaml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몬셋은 이제 apps라는 apps v1이라는 API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kind는 데몬셋, 메타데이터 통해서 이름은 nginx 데몬셋이라고 이름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터를 통해서 어떤 파드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파드에 셀렉션 할 때는 레이블 값이 aven nginx,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템플릿에 aven nginx 레이블 값이 나왔죠.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파드를 생성하게 될 텐데요. 이름을 보시면 nginx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이미지는 nginx 레티스트 버전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반적인 파드의 생성과 크게 다른 게 없는데요. 이 kind가 데모셋이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파드를 생성하게 되면 파드는 하나만 생성이 되지만 데모셋으로 생성하게 되시면 각각의 워커 노드에 해당 파드가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3개의 워커 노드를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실습을 하신다고 하면 3개의 이 데모셋 파드가 생성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stateful se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ateful set 또한 apps의 v1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kind는 stateful set, 그리고 이 stateful set은 특징이 앞에서 학습한 대로 일반적인 파드와 동일하지만 각 파드의 어떤 고유한 이름 대신 넘버링이 이름에 새겨지고요. 각 파드의 상태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저희가 학습을 했죠. 자, kind는 stateful set, 이름은 nginx stateful set으로 이것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펙에 보시면 서비스 네임이 있고요. 이 서비스 네임은 어떤 서비스를 stateful set으로 생성할 것인가 이름을 nginx로 했고요. 마치 디플로이먼트를 선언하듯이 replicas라는 필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드를 몇 개 만들 것이냐, 3개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셀렉터를 통해서 여기 밑에 있는 템플릿에 대한 파드를 생성하겠다. 그 템플릿을 보니까요. nginx 컨테이너라는 이름의 nginx latest 버전 이미지로 컨테이너를 만들 것이고요. 이걸 통해 파드를 생성하게 될 것인데 해당 파드는 80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된 이 스펙 자체는 메타데이터에 aven nginx라는 레이블이 생성이 돼서 같은 하나의 템플릿이 됐고요. 이 매치 레이블 aven nginx라는 이 템플릿을 가지고 리플리카 3개인 stateful set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실습 창으로 이동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크론 잡 데몬셋 스테이트풀 셋이 있는 그런 실습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자,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 -f 크론잡 .yaml 파일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 크론잡이라는 크론잡이 생성됐다라는 것이 보이는데요. 생성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get cronjob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헬로 크론잡이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스케줄 1분에 한 번씩 실행하는 거 우리가 설정한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한 번도 서스펜드 된 적이 없고 액티브 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케줄은 아직 실행된 적이 없고 생긴 지 14분인데요. 1분에 한 번씩 실행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5 와이드 옵션을 주면 되겠죠. 네, 보면 조금 더, 이 실제로 이 크론잡은 헬로 컨테이너라는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고 비즈박스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런 것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크론잡을 생성하시면 잡이라는 것도 하나가 생성이 되는데요. 자, 큐브 컨트롤 get 잡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어떤 잡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만든 헬로 크론잡이 파생하는 잡이 바로 헬로 크론잡 어쩌고 저쩌고 숫자가 붙여 있죠. 이것은 크론잡이 아니라 일반 잡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되고 소멸하는 그런 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을 실행해 봤더니, 자, 과거에는 하나 실행이 됐고요. 5초 동안 실행을 했었네요. 그리고 새롭게 다시 1분이 지나서 또 다른 잡을 크론 잡이 생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분 전에 실행된 잡, 요거는 현재 방금 전에 생성된 잡. 요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5 디테일 옵션으로 와이드 옵션으로 확인해 보면 이 두 개의 잡 모두 이 비즈박스 헬로 컨테이너를 사용한 그런 파드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배치 컨테이너 컨트롤러 UID, 즉 또 다른 크론 잡에 의해서 이 잡이 생성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다시 1분이 지났다면 잡이 하나가 또 생기겠죠. 잡이 하나가 또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잡은 파드의 형태로 실행된다고 저희가 학습을 했는데요. 파드 또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드가 지금까지 3번 실행이 됐고요. 이 레디 상태 이 제로로 나온 걸 봐서 한 번 실행되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파드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터스 상태를 보면 completed, 즉 한 번 실행되고 사라진 파드고요. 자, 1분에 한 번씩 각자 실행할 때마다 새로운 파드가 생성이 돼서 실행되고 끝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약해 보면 크론 잡은 잡을 만들고 잡은 이런 파드를 생성합니다. 자, 만약에 이 크론 잡에서 수행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 싶으시면 kubectl logs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파드 이름을 출력하면 이 파드가 실행되면서 그 출력한 헬로 크론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logs라는 명령어는 이 파드가 어떤 작업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번에는 데모셋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컨트롤 apply -f 데모셋 수행하면 되겠죠. nginx 데모셋이 create 됐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큐브 컨트롤 get 데모셋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ginx 데모셋이 생성이 됐는데 우리가 리플리카 3으로 선언을 했죠. 해당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를 봤더니 이 데모셋 또한 3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데모셋이 3개가 생성된 이유는 이 데모셋은 각각의 워커노드에 하나씩 생성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큐브 컨트롤 get 노드 정보를 보시면은 노드가 3개 있었기 때문에 이 데모셋 또한 3개가 생성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한 이 데모셋 파드들은 nginx 데모셋
각각의 워커 노드에 적용이 됐겠죠.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와이드 옵션으로 어느 노드에 생성이 됐는지 보시면요. 자, 여기 엔진엑스 데모셋을 보시면 각각 다른 워커 노드에 선언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개수만 맞추는 게 아니라 각각의 워커 노드에 하나씩만 생성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stateful set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네. 큐브 컨트롤 apply -f stateful set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엑스 stateful set이 creation 됐고요. 자, 큐브 컨트롤 get stateful set을 조회해 봤더니 네, 3개에 3개. 자, 리플리카에서 3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 그 모습 3개 그대로 생성이 됐다 라고 확인이 됐고요. 파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stateful set으로 선언한 파드 3개가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일반적인 파드는 뒤에가 해시값, 난수로 이렇게 동일한 파드가 난수로 선언이 돼서 이름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stateful set으로 선언한 파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0번, 1번, 2번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넘버링이 생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ateful set이 몇 번째로 생성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stateful set은 쓰임새가 쿠버네티스에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관리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가 0, 1, 2 이렇게 넘버링을 통해서 어쩔 때 파드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갑자기 뭐 또 다른 파드가 생성되거나 이런 것들을 숫자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예, 고유한 식별자를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3개를 생성했는데 1번 파드가 갑자기 사라졌구나. 뭐 2번, 3번 파드가 새로 생겼구나. 이런 걸 파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 타입이 바로 stateful set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